이른 아침 오늘 유튜브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아침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책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죠.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무엇인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최근 한 가지 다른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읽고 정리한 책의 내용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관련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비공개지만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책을 읽고 정리할 때마다 느끼지만 같은 책을 여러 번 봐야 한다는 데는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좋은 책은 여러 번 볼수록 내가 받아들이는 이해 정도와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선택한 책은 C레벨의 탄생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구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먼저 읽고 싶은 다른 책들도 있고 해서 한 달 만에 다시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책은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사람 간에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소한 마찰이라든지 의견 충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 간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색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색을 조합해서 시너지를 올리고 무엇인가 매끄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원활하게 리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오늘은 C레벨의 탄생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적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리더들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받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고객이라든지 규제 당국이라든지 노동조합, 지역사회, 심지어 동창회까지 이 리더들의 시간과 관심을 집요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리더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운영이나 전략 관련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겠죠. 결국은 시간의 부족으로 리더는 이해관계자를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사람들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분류를 잘 해야 하고 또 위임하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위임에 성공하려면 업무를 위임받는 집단과 우리가 신뢰감 있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 관련 업무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매우 숙달된 직원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충족되어야 위임을 활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리더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위임이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논의할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직원들과 함께 자기 방성과 성찰을 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일할 직원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그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수의 신뢰할 만한 보좌진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문제의 접근 방식을 예상하고 필요한 경우 당신을 대변하고 세부 정보와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주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리더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을 이해관계자들이 알게 되면 대체로 이러한 소통 방식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이 이해관계자 집단과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서실장을 두면 자신이 너무 지배적이거나 서열을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당신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직위를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리더 입장에서는 다양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역할을 맡게 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 내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서 보상하면 됩니다. 이 비서실장을 맡은 사람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시간을 최적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균형점을 찾아가야겠죠.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회의 전 자료를 확보하고 요약해서 이 생산적인 회의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적절한 회의 결과와 실행 방침을 만들어서 전달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한 리더에게 있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신념과 인격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언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를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 주제를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면 그들이 당신의 인간적이며 마음을 열어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다가올 것이고 조금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걷지 않은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많이 살피고 경청하고 말을 줄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리더로서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소통 방식을 따라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이상적인 경우라면 일렬로 쓰러지는 도미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소통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인 맞춤식 대화를 나눌 방법을 찾도록 하고 공식적인 연설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과 관련해서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든 정직하고 솔직한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최용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